오늘은 숙성비누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들의 양을 구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숙성비누 레시피 짤 때 알아두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숙성비누 만들 때 우리가 향 오일 있죠. 뭐 프레그런스 오일이라고 하는 FO 아니면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 EO. 이 향 오일은 1% 정도 넣어주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오일에 따라서 이렇게 비누에 잘 안 섞이거나 뭐 얼룩지거나 하는 오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 정도를 넣고 넣으시면서 이렇게 바로바로 섞어주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숙성비누는 우리가 4주나 4주 이상의 이렇게 숙성 기간, 말리는 기간을 통해서 향이 많이 약해져요. 그래서 그냥 1% 정도 넣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아예 안 넣었을 때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빨래비누에서 나는 오일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향은 약해지지만 1% 정도 향오일을 넣어주시는 게 사용하실 때 이렇게 좀 오일 냄새보다는 훨씬 좋기 때문에 효능과 이렇게 향을 위해서 1% 정도 넣어주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첨가물은 한 3% 정도 넣어주시는데, 3% 안에 1%는 향 오일을 넣어주시는 거고, 분말류는 한 2% 정도 되니까 1kg 기준 한 20g 정도 넣어주시는 거예요. 클레이류, 그다음 숯분말, 청대, 꼭두선이처럼 이렇게 뭐 염료로 사용됐던 재료들, 그리고 드라이 허브 같은 경우에는 양을 훨씬 줄여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재료들은 색을 보면서 넣어주신다거나 아니면 양을 보면서 넣어주시거나, 이 재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색이 너무 진해서 사용하실 때 이렇게 물이 빠진다던가 아니면은 거품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런 2%, 최대 2%, 그리고 그 분말의 특성에 따라서 훨씬 줄여서 넣으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레시피 짤 때 이제 오일 구성을 하실 때 저는 보통 팜하고 코코넛 오일을 똑같은 비율로 넣거든요. 코코넛 오일은 보통 세정을 담당하고 있고요. 팜 오일은 보습을 위해서 넣어주는데, 이제 똑같은 비율로 반반씩 넣었다고 할 때 우리가 숙성비누 오일 양을 750g으로 잡잖아요. 이때 팜하고 코코넛 오일의 비율은 40에서 50% 정도로 맞춰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른 식물성 오일들로 넣어주는데, 40% 정도로 맞춰주었을 때는 세정력이 조금 낮고 보습에 더 좋은 비누가 되기 때문에 뭐 건성이나 겨울철에 사용하기 좋은 비누가 되고요. 50% 정도로 맞춰주었을 때는 세정력이 조금 더 높아지니까 여름이라던가 지성, 피지가 많은 피부에 추천할 수 있는 비누 타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팜오일과 코코넛 오일 양을 조절해서 세정력과 보습에 더 좋은 비누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캐놀라, 호호바, 위점, 햄프시드, 그리고 달맞이꽃 종자 오일은 우리가 750g을 구성을 할 때 이 총량의 10% 이하로 넣어주세요. 이 이상 넣었을 때는 트레이스를 늦추거나 트레이스가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750g에서 10% 이하로 이 오일들을 넣어주시고요. 호호바 오일 같은 경우에는 750g에서 50g 이하로 넣어주시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반대로 우리가 트레이스를 빠르게 하는 오일이 있어요. 그 오일은 미강 오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비정제 오일들도 트레이스를 굉장히 빠르게 해요. 그래서 미강 오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면 트레이스가 너무 빨라지기 때문에 원하는 모양을 낼 수 없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레드팜 오일 같은 경우 비정제 오일인데 블렌더가 필요 없을 정도로 트레이스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런 오일들도 사용량을 좀 조절을 해서 넣어주셔야 되시고요. 또 알아두어야 될 사항 중에 마지막으로
슈퍼팻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슈퍼팻은 뭐냐면 우리가 비누를 만들 때 나중에 따로 첨가해주는 오일을 얘기하는데요. 보통 이때 사용하는 오일은 고급 오일들, 효능이나 효과가 굉장히 좋은 오일들을 넣어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달맞이꽃 종자 오일, 호호바 오일 등을 슈퍼팻으로 넣어주는데 아까 우리가 가성소다 값도 디스카운트를 해줘서 오일을 남긴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오일을 더 넣어주어서 비누화하지 않고 비누 속에 남아있는 오일 성분으로 우리가 비누를 사용할 때 효능이나 효과를 전달할 수 있는 오일을 얘기하는 거를 슈퍼팻이라고 하거든요. 이 오일은 우리가 1kg 기준으로 만들 때 5에서 10g 정도, 너무 많이 넣으면 비누화가 되지 않거나 오일이 따로 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5g에서 10g 정도를 넣어주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특히나 겨울철이나 뭐 촉촉한 비누를 만들고 싶을 때, 아토피가 있는 아이를 위해서 보습을 더 더해주고 싶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슈퍼팻을 가지고 효능이나 효과를 더욱 이렇게 좋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레시피 짤 때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 이제 숙성비누 만들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숙성비누 만드는 방법은 제가 따로 이렇게 숙성비누 만드는 영상을 보시고 그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만들기 이론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려드릴 거니까 만드는 과정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숙성비누 만들 때 이제 필요한 재료가 오일, 그리고 가성소다에 물. 이렇게 해서 가성소다에 물을 섞어줄 때 우리가 물에다가 꼭 가성소다를 넣어야지 가성소다에 물을 넣게 되면은 폭발하거나 튈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가성소다수는 굉장히 강한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정도로 독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꼭 물에다가 가성소다를 천천히 부으시면서 섞어주셔야 하고요. 이때 유해가스가 발생을 하는데 마시게 되면 목소리가 변하거나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꼭 방진 마스크 착용하시고 환기가 좋은 곳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이렇게 비누 작업을 하면서 피부에 직접 가성소다가 닿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긴팔 옷과 장갑을 꼭 끼고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물에 가성소다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요. 거의 90도 가까이 올라가기 때문에 뜨거운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시고 온도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줄 건데 이 사이에 오일들을 계량하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가성소다 수가 40에서 45도 정도로 온도가 떨어졌을 때 오일도 마찬가지로 같은 온도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40에서 45도로 오일과 가성소다수가 맞춰졌을 때 그때 이제 교반을 서서히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트레이스 난다고 하죠. 트레이스라는 거는 이제 요플레 점도로 비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 몰드에 부어도 되는 시점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블렌더를 이용해서 젓고 거품기를 이용해서 젓다 보면은 이렇게 비누액을 떨어뜨렸을 때 그대로 자국이 남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를 트레이스가 났다고 표현을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몰드에 부어도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트레이스가 나면 첨가물들을 넣어주시고 그 비누액을 몰드에 넣어주세요. 몰드에 넣은 후에 보온 시간은 최소 24시간이고 48시간, 24시간에서 더 더해지는 거는 괜찮거든요. 48시간 정도까지 보온하셔도 되고요.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 비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온도가 너무 높아도 또 비누화가 제대로 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이렇게 실온에서의 담요로 감싸던가 아니면 조금 여유 있는 사이즈의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서 이 시간 동안 보온을 해주시고요. 꺼낸 후에 이제 잘라주시는 거예요. 커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비누는 최소 4주 아니면
이 이상 숙성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우리가 숙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뭔가 더 이렇게 숙성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든 비누는 처음 커팅했을 때 굉장히 강한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시점에서 비누를 사용을 하면 오히려 피부가 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 알칼리성 정도로 pH가 떨어지는 시간을 갖는 게 이 숙성 시간이에요. 그래서 최소 4주 아니면 5주, 6주 이렇게 해서 숙성 시간을 거쳐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비누 건조대나 아니면 없으신 분들은 비누를 세워서 직광이 들지 않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서 말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최소 4주 이상, 그래서 약 알칼리성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완성된 숙성 비누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내용을 담다 보니까 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차츰차츰 제가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래도 초보자분들이나 비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듣고 나니까 더 머리가 아프고 잘 모르고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우리가 앱이나 이렇게 어플 다운받을 때 비누 계산기라는 게 있는데 그 비누 계산기 앱을 다운받으셔서 오일량, 그리고 디스카운트 값, 그리고 뭐 물의 양 몇 퍼센트 할 건지, 아까 우리가 33% 정도를 물의 양으로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값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필요한 양을 알아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앱을 이용해서 직접 계산하지 않고도 계산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앱이 있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꼭 이렇게 비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공부해보시고 만드시면 더 좋은 비누를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CP 비누 만들기 이론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숙성 비누 만들기 이론 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